네, 시장의 이슈들을 총집합해서 또 큰 그림을 그려가는 빅픽처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탄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네. 일단 간밤에 뉴욕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네네. 기술주와 함께 좀 많이 또 미끄러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워낙 또 낙관론, 비관론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네네. 미증시의 마감 흐름을 보시면서 좀 이게 한 두 발 더 도약하기 위한 한 발 뒷걸음인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결론은 일단 두 발 더 딛기 위해서 지금 더 조정이라 나아가기 보시면 될 것 위하니까. 같습니다. 아, 자, 예. 일단 뭐 지금 시장 조정에 대해서 뭐라고 다 이야기를 하냐. 결국 뭐 연준 실망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연준이 크게 뭐 실망할 만한 것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경기 부양책 이 부분이 또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8월 달에 이제는 9월을 전망하면서 미증시 9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2주째 조정을 보여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국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동성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 초반 올라가다가 주 후반에 가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은 왜 그럴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진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시장은 결국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조정을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일정 부분 조정을 줌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다우 같은 경우 한번 역사적인 3만이라는 지수를 터치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전략으로 쓸 겁니다. 네. 뭐 지금 바이든이 앞선다고 하는데 이 우리도 과거에 투표해 보면 알지만 투표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1번 할까 2번 할까 아무도 그렇게 모르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격차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는 거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국 다우는 조정인 것 같지만 결국 지금 박스 흐름입니다. 이 박스는 결국 가기 위해서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반면에 나스닥은 하단까지 좀 60일 이평선까지 떨어졌죠. 이것은 결국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것을 그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차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부터 안정적인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우리 증시 보면 먼저 거래소입니다. 아주 예쁘게 어찌 보면 N자형 만들고 있고요. 추세 흐름도 어때요? 자꾸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건 이 3일 동안의 조정, 뭐 오후에 들어서 이게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 구간에 우리도 와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상승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도 뭐 보니까 뭐 셀트리온 얘기 나왔는데 좋은 종목이면 분명히 맞지만 시장이 수급이 이제는 좀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정부 정책 뭐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들은 좀 스팟으로 움직여요. 네. 과연 뭐 디지털댐부터 했을 때 그들이 가느냐? 그럼 디지털댐 관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 보면 지금은 어떻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즉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것은 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12월 달 말에 대주주 요건 강화 이 부분은 결국 큰 손들로 하여금 매도를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은 아마 반등은 나오겠지만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그럼 제가 제시했던 종목 하나 한번 리뷰해 볼게요. 신세계라는 종목 한번 예. 차트 한번 보면요. 자, 신세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뭐 졸졸졸 오늘 뭐 시장 하락하면서 같이 음봉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막 급등 종목은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그냥 시장에 호흡을 부합하면서 길게. 안정적으로 갈 수 네.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이제 막 정별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한다는 건 결국 여기서 막 위아래로 움직임은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1주, 2주 지나게 되면 한번 팡 쏴주면서 한번 크게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결국 주가는 뉴스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투자자들은 뉴스가 나오면 어머 좋은가 봐 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좀 생각만 좀 바꾸면 시장에서 우리가 뭐랄까 다치는 일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은 맞지만 여기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주가 또 한 번 간다라기보다는 기회가 있는 쪽으로 다시 시선이 몰려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제도 저희가 LG화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어제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과연 언제쯤 나올까? 그 답에 있어서 오늘 시장이 일단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이틀간 한 11%가량 빠지고 오늘의 반등, 2차 전지가 다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반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먼저 LG화학 이야기하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LG화학 물적 분할, 분명히 물적 분할은 제가 봐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다 더 앞으로 성장성 있는 것을 떼어내서 더 부각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 결국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호재성 뉴스라도 주가가 위에 있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LG화학이 지금 주가가 막 한 20만 원대, 30만 원대다 그러면 아마 그냥 점상 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뉴스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어차피 LG화학 이들 종목군들은 이제 떨어져야 될 자리였는데 그냥 그 뉴스의 빌미를 맞춰서 하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반등은 그러면 추세가 상승하기 위해서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는 당분간 이제 박스가 형성될 것 같은데 네. 한 72만 원에서부터 오늘 저점 즉 한 65만 원 65만 원, 72만 원 거기에서 박스 흐름이 좀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박스 또 60일 이평선 깨게 되면 또 이제 추세적으로 깨는데 그때는 아마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전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그 거기서 뭔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뉴스가 나온다면 아마 거기서 한번 제대로 올리고 거기가 고점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뉴욕 증시, 나스닥에서 지금 많이 변동성을 주면서 못 올라가는 애들이 뭐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여튼 대선 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하다 보면 결국은 올랐다 내렸다 많은 변동을 줄 거고 결국 배터리 데이 때 별거 없네라고 했을 땐 급락이고 네.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한번 제대로 올려놓고 거기가 고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됐어요. 근데 아마 그 시점까지는 좀 움직임이 연출되겠지만 거기서 더 보지 마시고 결국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네네. 지금 23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 30분에 배터리 관련 뉴스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깜짝 뉴스를 들고 오겠다. 말씀하신 대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파는 관점이 더 좋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대하는 뉴스 사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놔야 되잖아요. CATL과 함께 지금 협업하는 배터리를 보여주거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배터리를 보여주면 이때는 매도 뉴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실망과 기대의 라인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거는 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네. 그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것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을 때 봤을 때 주가가 저는 항상 비교하는 게 실적 시즌을 이야기합니다. 자,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 근데 좋은데 그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점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 배터리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거기서 어떤 협업으로 인해 가지고 획기적인 배터리가 나왔다고 하면 그래서 그만큼 니네 테슬라 진짜 물건 팔지도 못했지만 올라갔잖아 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들도 그냥 의아무야 테슬라에 의해서 주가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결국은 거기서 고점 만들고 떨어지게 되면 우리 2차 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왔고 또 일정 부분 그 빌미로 해서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결국 그게 더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매도할 자리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첨보도 새롭게 52주 신고가 쓰고요. 새롭게 2차 전지주로 들어온 아바코 뭐 이런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자리에 대한 밸류 평가를 한 종목씩 꼼꼼하게 좀 보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가요.
스마트 그린 산단. 네, 오늘의 정책 키워드 되고 있습니다. 뉴질주의 모멘텀 다시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골라내야 될지 전략 대응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정부에서 너무 많이 그 정책을 쏟아내다 네. 보니까 아유, 그 주식하는 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뭐 데이터 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상 풍력 풍력, 많았죠. 막 스마트, 뭐 스쿨 뭐 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결국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언론 플레이고 워낙 정부에서 뭔가 돌파구가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면 어제 두산중공업,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두산중공업 방문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막 제약바이오 방문했다면 막 급등하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오히려 밀려요. 갭 떠놓고 밀리죠. 네. 결국은 얘도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주가 위치를 보자는 거죠. 얘도 결국 5,000원에서 18,000원 갔으면 3배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방문한 거 이 자체가 이 종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찌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뭐 옴니 시스템이니 포스코 ICT니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포스코 ICT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어제 음봉 만들었는데 좀 거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오늘 갭 떠놓고 올라가 줬는데 결국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주가가 올라간 날을 한번 좀 봐야 돼요. 올라갔으면 결국은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게고 그게 뉴스화되면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게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 정책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고 바닥권에 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걔는 아마 탄력적으로 1주, 2주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결국 어떠한 정책주든지 보면은 다 1주, 2주 안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또 정부에서 뭔가 드라이브 하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네. 결국은 주가는 아마 다시 추스리고 올라가게 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뉴스만 보고 어머 좋은가 봐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 위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특히 지금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 불꽃이 이제 박수 치면서 나오는 시점이에요. 9월, 10월. 예. 그러면 분명히 그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거기선 더더욱 중요한 건 좀 종목을 압축하고 또 갑자기 급락 나왔을 때는 개별주들은 어떻게 돼요? 지수 대비 2배, 3배 빠지거든요.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압축하되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좀 시장에서 덜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네, 위치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고요. 특히 고점에선 조심하자. 수요일, 금요일 오늘 시간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요. 자, 일단 세 가지 이슈를 쭉 봤는데 오늘 장의 큰 그림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미증시 조정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도 제가 8월 달 조정 이야기하고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조정이 만약에 안 났으면 연준에서 아마 고춧가루 뿌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미리 알아서 시장이 기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은 미증시 조정도 결국 견조하게 조정 준 거고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배팅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을 대형주로 압축하는 전략 여유롭게 대응하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